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의 이재영 연구원입니다. 네,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의 임성산 연구원입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좀 특별한 시간을 네, 좀 가졌죠?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혹시 이번 시간이 어떤 시간이길래 좀 특별한 시간일까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교재를 옛날에 이제 좀 됐는데 개발을 네. 했고 이제 좀 시중에 좀 유통이 돼서 좋은 성과를 받아서 한번 소개하려고 네,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하려고 좀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직접 개발한 교재라는 게 좀 뜻깊을 것 같은데. 드라마를 활용한 기반으로 한 교재입니다. 네. 그럼 이 교재가 혹시 여타 다른 청소년 교재와 혹시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네, 기존의 이제 여타 다른 그 교재와 다른 점은 기존의 이제 교재들은 텍스트 중심의 교재라는 거죠. 네. 과거에는 다음 세대들이 이제 텍스트 중심의 맞아요. 세대였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영상 미디어의 그쵸. 그 세대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현존하는 대다수의 여타 다른 공과나 제작용 교재들은 다 이렇게 텍스트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까웠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접하고 배우기에는 맞아. 좀 어려움이 힘들고 좀 있죠.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왔죠. 그래서 청소년들 사역자들은 컨텐츠 없냐, 뭐 괜찮은 거 없냐 이런 거 많이 찾는데, 그런데 마침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이 기독교 복음적 가치로 만든 청소년 웹드라마가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접촉을 해가지고 그 웹드라마를 기반으로 이 영상 콘텐츠를 기반으로 이제 이 합작해서 교재를 만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재의 특징은 주제가 이제 청소년들에 맞춰져 있고 또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웹드라마가 있다. 영상 콘텐츠와 또 텍스트가 결합된 형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의 청소년 맞춤 맞습니다. 네. 공과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 여러 기업들이 기관들이 이제 협업해서 만든 거죠. 뭐 투자사도 있고 드라마 제작사도 있고 교재 집필한 데도 있고 또 교재를 사용하고 유통한 사역자들, 교회들도 있고 협업해서 함께 만들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기존의 그 청소년 공과 교재와는 조금 다른 특별한 공과 교재인데. 네, 그러면 왜 아까 웹드라마 말씀하셨는데 혹시 웹드라마는 어떤 웹드라마일까요? 네, 웹드라마를 좀 소개하자면 이 웹드라마는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그 맞는 웹드라마고요. 이 이제 잠깐 스토리를 소개하면 주인공 여학생이 크리스천 미션 스쿨에 이제 전학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학생은 크리스천이 아니라 비기독교인 학생입니다. 그래서 그 비기독교인 학생이 크리스천 미션 스쿨에 전학하면서 생겨난 에피소드를 그린 내용입니다. 17살이고요. 그리고 이 드라마 주인공은 그냥 우리가 아는 그냥 이렇게 기독교 단체에서 만들었다 하면은 좀 뭔가 되게 좀 재미없을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조금 있긴 하죠. 여기는 좀 달라요. 그렇죠? 여기 주인공이 또 꽤 이제 유명세를 갖고 있는 배우입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뭐 소년심판의 드라마도 나오고 그래요. 소년심판. 넷플릭스 소년심판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도 이제 회에 한 개 이제 좀 주연처럼 나온 한 회 나온 드라마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에 또 그룹 중에 소속사에서 밀고 있는 아이돌도 한 명 들어가 있고요. 그런 이제 드라마입니다. 청소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많이 갖춘 것 같아요. 5명의 주인공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펼쳐가는 이야기인데 뭐 진로, 그다음에 꿈, 친구와의 갈등, 그다음에 미래, 뭐 이런 여러 가지 공부, 성적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해결해가는 과정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는 이제 레드도어 스튜디오라는 전문 제작사에서 직접 제작받아서 이제 투자 제작된 드라마라고 볼 수 있고, 이 드라마는 지금 유튜브에 첫 번째 열리고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 볼 수 있어요.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 조회수가 또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막 이 제작사가 이제 만들고 나서는 원래는 이제 다 뿌리기도 하고 하는데 이 제작사는 홍보를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뒀는데 나오는 조회수가 그 정도. 그냥 순순히 그냥 사람들 입소문만으로 나온 조회수가 그 정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청소년 맞춤으로 이렇게 웹드라마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그 공과 공부인데, 혹시 그 교재를 사용했었을 때 뭐 주위 교회들이나 아니면은 뭐 주위 단체들 그런 반응 같은 것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네, 이 드라마 교재를 제작하면서 저희가 그 이제 몇 군데 이제 시행착오로 이제 샘플링을 좀 했었는데요.
학생들 사이에서는 우선 반응들이 진짜 좋았습니다. 아, 그 웹드라마가 네. 네, 그걸 기반으로 하는 공과 교재면 맞아요. 당연히 청소년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는.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이제 웹드라마를 보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되게 좋았던 거죠. 일단 이 웹드라마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공감대가 학생들이 많이 형성될 수 몰입도가 엄청났고 또 막 어떤 교회에서 서울 드림교회 같은 경우는 교복데이로고 교복데이로 해서 드라마를 네. 오픈하는 날, 이 교재를 오픈하는 날 학생들이 다 교복 입고 와서 교복 입고 와서 같이 보면서 즐겼다고 합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교회들 가운데는 또 이제 극장처럼 만들어서 웹드라마 같이 보고 같이 경기도 보고. 하고 몰입도가 엄청났다고 네. 해요. 그리고 사역자들 같은 경우는 설교하면서 애들이 집중을 잘하고 아, 네. 또 오호 막 이런 반응들이 있죠. 또 리액션이 좋은 게 또 청소년 사역자들한테 설교사들이 큰 이런 힘이 리액션 되죠. 듣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애들 다 큰 힘이 되죠. 대부분 저거나. 다 졸고 졸고. 그래서 좋았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교사분들도 피드백 중에서 공과나 반별 모임 시간에 학생들이 보통 대화가 잘 없는데 네, 막 물어보면 다 단답형으로 더 이상 말 걸지 말라 대답하잖아요. 그쵸, 네. 그쵸. 그냥 거의 뭐 네, 맞아요. 몰라요. 그래서요. 뭐 이런 느낌인데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맞아. 그런데 이 교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다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해서 네네. 오히려 예배 시간이 뭐 공과 시간이 좀 부족했다 이런 피드백도 많았습니다. 공과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맞아요. 그리고 또 이것 마지막으로는 또 이제 예상 못했던 반응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에서 떠난 지 오래됐잖아요. 네네. 학생들을 많이 만나지만 근데 이제 요즘 애들 학교 생활을 모르니까 네, 알기 이 쉽지 않죠. 드라마를 보면서 또 아이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요즘 학생들이 학교를 이렇게 다니는구나, 학교 생활이 이렇구나 등등을 알게 되어서 네. 또 이야기를 또 피드백 더 많이 나누고 공감할 수 있었다 이런 피드백도 네. 많았습니다. 이 교재를 진행한 교회들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뭐 서울 서울 드림교회, 드림교회. 또 뭐 예수 길법교회도 있었고요. 또 울산에 그 삼산교회라는 곳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안산중앙교회, 안산교회, 중앙교회. 이런 데도 있고 또 그 외에도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샘플링한 교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것을 유통하면서 또 네트워크된 교회들 가운데 연결돼서 또 쓰고 또 이제 피드백을 해준 교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좋네요. 네. 어쨌든 또 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또 유통하고 사용하는 것 같아서 네, 근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막 엄청 유통되진 않았고 네. 뭐 저희는 이제 만들고 나서 와 이거다 하고 이제 했는데 쓴 교회들은 와 이거다 하고 이제 시즌 2 없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아직까지는 네. 웹드라마 기반의 교재다 하면은 그게 뭐야? 로 일단 시작해서 너무 생소한 점이 아직은 있다 이거를 보니까. 설명하려면 너무 힘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럼 혹시 뭐 교재에 대해서 물론 뭐 좋은 점도 너무나도 많지만 혹시 아쉬운 뭐 피드백 같은 것도 있었을까요? 네, 일단 성경과 웹드라마 소재로 이제 펼쳐가니까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뭐 드라마만 찍으면 이 제작사가 워낙 훌륭한 제작사니까 그쵸. 네, 너무 재밌게 만들었겠지만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 그 가치들을 녹여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또 말씀과 연관지어서 제작하다 보니까 어려움들은 좀 있었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근데 감사하게도 아쉬운 피드백이 이게 이제 드라마 10편이라서 10주밖에 잖아요 근데 10주밖에 안 돼서 너무 아쉽다 이런 피드백이 좀 많아서 좀 아쉽지만 또 되게 긍정적인 기본적으로 아쉬움이었다 이런 거 보고 그다음에 다만 이제 사역자들과 교사들 사이에서는 아까 그 학생들에게 너무 좋았다는 피드백도 있었지만 반대로 이제 진행하기가 어렵다. 일단 웹드라마를 보고 텍스트를 보니까 어렵다. 조금 이제 나이가 있으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소한 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 간혹 뭐 이렇게 교회에서 드라마가 웬 말이냐 이런 그렇죠. 분들도 있고 좀 너무 보수적인 분들은 아직까지 허용하기가 쉽지 있고, 않으시죠. 또 사역자들 가운데 이제 또 보수적인 분들은 이제 이 드라마를 소재로 성경 이야기와 같이 이제 오버랩되니까 뭐랄까 이렇게 말씀을 어떻게 끼워 넣은 것 같다. 나온 것 같다. 억지로. 그러니까 이게 뭔가 보수적인 교회나 또 이런 문화 컨텐츠를 사용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겠다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나 사역자 또 교사들 분위기에 따라 이것이 조금 나뉘어 있다는 거. 근데 이게 아쉬운 피드백이 저희도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적게 나와서 그게 좀 놀랐습니다. 되게 말씀 준비하고 할 때도 야 이렇게 풀어도 되게 쉽지 않을 텐데 이해가 잘 될까 했는데 학생들이 너무나도 잘 따라주는. 한 7, 80%가
기존의 설교 듣는 것보다 더 좋았다. 학생들은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이상, 같아요. 뭐 그랬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은 끝으로 이제 그 공과 분석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만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청소년들, 다음 세대가 향유하는 그런 문화들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이 혹시 왜 중요할까요? 네, 이 교재도 이제 그런 문화적인 것들을 공부하고 저희가 조사한 다음에 제작했는데요. 다음 세대들이 향유하는 문화들을, 그러니까 이제 다음 세대 청소년이죠. 청소년들의 문화들을 저희가 이 드라마 제작사도 일단 이제 설문조사를 하죠, 사전에. 학교 학생들도 만나보고, 또 학생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도 보고, 그리고 저도 이게 교재 만들 때,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했었죠. 그런데 이 문화들을 공부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왜 중요하냐. 뭐 어떤 사람들은 막 그래요. 뭐 문화를 볼 때 그게 중요하냐. 복음이 중요하지.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독교와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또 시대와 문화 속에서 어떻게 전할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찾아보면 예수님도 지금 우리와 함께도 계시지만 당대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당시의 문화 속에서 문화 역사 속에서 살아가셨잖아요. 당시의 사람들의 눈높이와 문화에 맞춰서 비유도 양과 염소나 악한 종이나 또 드라크마 비유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셨죠. 그리고 문화의 영향으로 생겨난 헬라어로 언어를 전했죠. 그런 것들이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냐, 이런 것들이 다 문화 속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생겨난 거죠. 이런 것처럼 복음이 진리지만 이게 어떻게 들려질지, 또 오늘날에는 어떻게 복음이 역사할지 설명하고 돕는 것에는 이 문화적 요소가 너무나 중요하고 녹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뭐 그리스 갈 때와 또 로마 갈 때와 또 예루살렘에서 전할 때 각자 다른 방법으로 또 비유들과 이제 사용을 했었죠. 유대인들에게 전할 때는 그 히브리어나 이런 걸 사용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는 헬라어를 사용했고,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다 문화적 요소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예배도 예배 문화로 하나의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한국에서 또 교회마다 다 예배 드리는 분위기가 다 다르죠. 그런 것도 다 문화인 거죠. 또 각 나라마다 한국, 미국, 뭐 일본, 중국, 저는 이제 다 이 네 군데 다 가봤는데 이 네 군데서도 예배가 다 달라요. 형태도 다르고 순서도 다르고 또 행위들도 다 다르고 이게 다 이제 문화적 요소들로 결합된 형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문화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이 복음이 그래서 이 문화를 통해서 문화 속에서 온전히 전달되고 전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 사회 안에, 한국 문화 안에서 있는데 영어로 복음 전하면 많이 안 되잖아요. 한국말로 전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문화가 우리와 우리 문화 속에 살고 있고 문화가 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며 이 문화가 중요한 거를 알 수 있죠. 이 첫 번째 17 교재도 청소년들에게는 그럼 어떻게 이 복음의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들은 어떤 문화 속에 살고 있을까? 그래서 청소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 또 청소년들이 자주 노출되는 환경,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고민 속에서 제작사, 또 투자사, 그다음에 저희 연구소, 그리고 다양한 교회 사역자들이 어떻게 청소년들에게 잘 들려줄 수 있을까? 다양한 전문가들과 학생들의 노하우를 녹여낸 교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화들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헛되게 막 혼자서 교회가 하면은 뭔가 느낌이 뭐 가요 듣지 마,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런 가요가 아니라 우리와 실생활 속에 소통할 수 있는 또 중요한 도구로서 맞아요. 그런 것이니까 또 그런 공감들이 있어야 또 복음이 들려진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문화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우리 교재에 대한 이야기로 교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세 권인데 왜 세 권이냐면 한 권은 학생용 교재고 또 한 권은 교사용 교재죠. 그리고 세 번째 교재는 인도자용, 지도자용, 지도자용 공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공과는 또 이제 우리가 형식 그대로 맞춰서 가야 되니까 공과는 분석했는데
누가 만들었죠? 일단 공과는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가 만들었습니다. 네, 제작했어요. 네, 자랑스러운 저희 연구소가 네, 만들었던 환경부- 것 같은데 네. 이제 중학생보다는 이제 고등부 쪽 이제 17세부터 19세 사이에 어린 더 그 적합하다.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적합한 맞아요. 공과 교재가 중3 정도. 네, 맞아요. 중3 정도. 중2는 좀 사춘기온 중2. 네. 좀 성숙한 중2는 괜찮은데 중1, 중2 애들 데리고 해봤는데 얘네들은 일단 조금 학교 공감할 생활에 수 있는 포인트가 조금 덜. 초딩 같은 중학생들은 힘들어요. 네. 네. 전체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전체 구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용 교재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도자용 교재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특별히 포함되어 있냐면 이제 융합 주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 청소년들의 삶의 주제나 아니면 뭐 그런 기독교의 교리적인 주제가 이 지도자용 교재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맞아요. 융합이 이제 또 포인트죠. 네, 또 핵심 이 두 포인트입니다. 개가 한 스토리에 녹여 있다. 네. 이 진짜 어려운 작업이었죠. 네. 네. 이거 맞추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맞아요. 저희 연구소가 참 또 큰일을 해낸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로 지도자용 교재 말고는 학생용 교재가 또 있고요. 네. 그 학생용 교재 안에는 뭐 이 첫 번째 17을 기획하게 된 기획 의도나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웹드라마 인물들이 소개. 소개되어 있고 또 각과의 핵심 포인트나 네, 이제 질문. 또 소그룹 때 나눔할 수 있는 질문들 네. 그리고 설교 때 이렇게 받아 적을 수 있는 노트, 나눔 뭐 그런 질문들이 네, 맞아요. 학생용 그런 게 교재 안에 들어있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 그 다음으로 이제 학생용 교재 말고 마지막 하나가 이제 교사용 교재입니다. 네네. 교사용 교재. 네, 교사용 교재 안에는 이제 교재를 이해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교재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소모임은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매뉴얼이 교사용 교재 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교사들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 네. 교사들이 이제 성경 공부나 공과를 하고 싶어도 네. 질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본인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이런 이제 피드백들이 저도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친절하게 이제 학생용 질문이 있고 그 밑에 교사들이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그 대답이나 또 방향 가이드들이 모든 질문에 달려 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미디어가 있다는 거, 그렇죠, 웹드라마. 그렇죠. 네, 웹드라마가 네, 있다. 그 교재 안에 이제 QR 코드가 수록돼 있어서 그 QR 코드를 이제 핸드폰으로 찍으시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웹드라마를 웹드라마는 또 유튜브에서도 네, 첫 번째 열리고 검색하며 보실 수 보실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여기 구성 안에 네. 또 지도자용 안에 그 설교 PPT 다 들어있다. 설교 PPT까지도. 네, 다 미디어 자료 안에 이거는 이제 또 구입을 해야 되는 네네. 겁니다. 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이 웹드라마 네. 교재 주제는 뭔가요?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17, 네. Our First, 이제 17, 그리고 부제로는 동행이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첫 번째 17, 그러니까 모두가 경험하는 17인데 그쵸. 첫 번째 17이라는 주제로 17이 된 학생들의 이야기라고 이야기들. 보면 되겠죠. 네. 그리고 그 복음적 가치로는 10개 에피소드가 다 하는데 드라마도 그렇고 이 교재도 그렇고 동행. 네, 동행. 하나님과 동행, 또 주변에 우리 뭐 믿는 친구들, 사람들과의 네, 동행, 네, 이런 동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주제는 또 어떤 이 주제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제 보면은 네. 친구 관계나 또 짝사랑 아니면 뭐 진로 그런 네. 고민들이 특별히 17살 그 17세부터 19세 나이 가운데 되게 많을 텐데 네. 그런 고민과 질문 속에서 뭐 정답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해답도 모르는 그런 나이인 그런 17살 청소년들이 복음 안에서 스스로 질문해 보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 게 이 주제에 대한 해설입니다. 맞아요. 네. 질문하고 성장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또 답을 모르지만 그래도 복음 안에서 계속 찾아가려 한 맞아요. 그런 시도들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도자용 공과 구성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지도자용 구성 같은 경우에는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융합 주제 소개가 되어 있고 이제 설교문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친절하게 슬라이드마다. 그리고 교재를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랑 또 교재 활용 그리고 소모임 인도 매뉴얼 등이 이제 교사용 구성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친절하게 네. 되어 있습니다. 공과는 총 이제 10과로 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 우리 각 공과의 주제 네. 한번 볼까요? 네. 10개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주제부터 먼저 소개해드리면 네. 첫 번째 주제 이름은 같이 봐 고마워라는 주제인데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이 과의 핵심은 동행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진행이 되고요.
네. 거의 키워드가 이제 또 그 복음을 안에 잘 녹여낸 듯한 맞아요. 느낌이에요. 두 번째는 너 우리 동아리 안 들어올래? 네. 두 번째과의 주제고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진행되고 네. 여기 과의 키워드는 용기 그리고 믿음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착한 아들, 네. 착한 친구, 착한 학생. 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36절. 이제 각 과마다 또 이제 맞아요. 이렇게 말씀이 있죠. 또 기반이 된다는 게 또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착한 행동, 구별된 삶, 그렇게 또 맞아요.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번째 과 같은 경우에는 숨기고 싶었던 과거를 또다시 마주하게 되었다. 이 과 같은 경우에는 누가복음 22장 61절부터 62절 말씀. 네. 그래서 이제 이미지 관리나 무조건적인 사랑 등을 주제로 사과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5과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것만으로 잘할 수 없잖아. 이거는 마가복음 2장 3절부터 5절 말씀. 특별히 되게 주제가 또 청소년들에게 가장 민감하게 또 핵심적인 주제인 것 같은데요. 우정 그리고 연합. 맞아요. 이 연합을 주제로 하고 있고 여섯 번째로는 절친에게 배신을 당했다. 어떤 내용일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친에게 배신을 당했다인데 이건 요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이고 이제 회복이랑 화해. 이제 각 정말 중요한 주제들이 다 안에 맞아요.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곱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이 과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주제로 진행되고요. 오해에서 이해, 오해에서 이해, 그리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일곱 번째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과는 진짜 좋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도전, 꿈, 비전, 특히 이제 청소년들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꿈이나 비전 같은 게 또 핵심 중요하죠. 키워드 중 하나죠. 과연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냈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홉 번째 주 같은 경우에는 용기를 내는 것, 용기를 낼 수 없는 것 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1절 말씀을 기반으로 진행되고요. 성장, 섭리, 섭리, 그것을 키워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과의 주제는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길이든 두렵지 않을 테니까 라고 이제 마무리를 장식하는데 누가복음 24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기반으로 진행이 되고 동행, 부활 앤 성령님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각 과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총 10개 주제인데 주제 선정할 때 처음에 첫 번째는 이제 융합 주제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청소년들의 삶의 주제예요. 착한 행동, 그다음에 이미지 관리, 그다음에 우정, 그다음에 오해, 진로, 꿈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로 먼저 드라마에서 뽑아낸 주제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이 또 녹여낼 수 있을지.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것을 만들면서 들었던 생각이 교재에 보면은 다 이렇게 믿음의 신앙 수준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되게 이미 벌써 믿음이 깊어진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믿음을 막 가진 친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제들이 믿음을 막 시작한 학생들의 주제, 믿음, 그다음에 화해, 그다음에 비전 이런 게 있다면 또 성화로서의 삶, 그러니까 계속 믿음을 가진 친구들을 위해서는 구별된 삶, 그다음에 화해, 섭리, 이런 이야기들까지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넣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막 모든 이야기 다 나옵니다. 중간에 조금 더 하면은 착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알고 보니까 드라마에서는 이제 선교사 아들로 남자 유튜버가 나오는데 걔가 50만 커버송 유튜버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너무 착한 거예요. 근데 이제 착한다고 자기가 자꾸 이제 애들이 착하니까 과제도 떠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막 나는 진짜 바보 같다 이렇게 사는데 옆에 이제 주인공 여자애가 이걸 보고서 넌 참 멋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니야 난 바보 같아 맨날 착한 짓밖에 못해서 맨날 이렇게 손해보고 사는 걸 하니까 이 친구가 뭐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면서 더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지네. 또 그 주위에 그런 친구도 한 명쯤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착한 아들, 착한 친구, 착한 학생. 그게 이제 그 과. 착한 행동이 우리가 착하면 손해 본다 이런 생각을 살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 보는 삶. 맞아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있음직한 일들로 꾸며졌다. 네, 청소년들은 그런 삶에 정말로 민감하게 많이 다 접촉하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손절 엄청 쉽잖아요. 네, 그쵸. 막 우리 요즘에는. 청소년 부서 안에서도 친했다가 헤어졌다, 친했다 헤어졌다 맞아요. 손절해가지고 막 공동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다 손절, 뭐 이제 안 보면 되지, 땡, 뭐 이렇게 사는데 네. 그게 아니라 화해하고 회복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들도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절친에게 배신을 당했다. 네. 이게 왼쪽에 있는 그 주제 제목들은 네. 전부 다 드라마 대사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보고 이제 다 뽑아낸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 이거 순서 방식을 한번 좀 볼까요? 네, 순서 방식을 보면은 일단 먼저 가장 중요한 웹드라마를 시청합니다. 맞습니다. 네, 10분 정도 되는 드라마를 시청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핵심 포인트랑 핵심 포인트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네. 그것에 관해서 이제 나눔을 합니다. 나눔을 하는 데는 이제 뭐 들어가는 질문들도 이제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네. 또 이제 더 보다 깊은 나눔을 위한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 보다 이제 소그룹 모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공과 구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웹드라마 영상 시청할 때 그 이제 같이 그 설교도 같이 진행되고 하면은 훨씬 더 들은 걸 가지고 바로바로 적용하고 바로바로 대화를 하니까 시간이 아주 잘 갑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드라마 교재 컨텐츠, 영상 컨텐츠는 뭐가 있을까요? 영상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웹드라마 영상 아, 맞습니다. 네, 유튜브 안에 가장 제일 가장 큰 부분이 맞아요. 그리고 전부입니다. 그건. 네, 컨텐츠 중에 영상 말고는 이제 설교 PPT가 설교 PPT랑 네. 이 교재 자체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전부 다 올칼라예요. 네. 되게 예쁘게 청소년들이 이거는 좋아할 만하게 맞아요. 이렇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단가가 생각보다 좀 비싸다는 네, 거 맞아요.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그쵸. 네. 근데 되게 청소년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그림책. 그렇죠. 네. 하지만 초등학생들은 완전 싫어할. 그렇죠. 초등학생들은 일단 캐릭터가 이뻐야 되거든요. 성숙한 그림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제일 중요한 가격 한번 볼까요? 아, 네. 가격 제일 중요하죠. 가격은 일단 학생용 같은 경우에는 12,000원이고요. 네, 건당. 네, 건당 12,000원인데. 네. 네. 그리고 교사용은 15,000원. 네, 네. 그리고 이제 지도자용이 조금 이제 가격이 있는데요. 지도자용은 3만 원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가격이 조금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제, 올칼라라는 거, 올칼라. 종이 쉐입도 좋고. 그리고 PPT 자료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근데 PPT는 이거 외에 또 다르게 가격을 또 내야 돼요. 아, 그래요? 아. PPT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올칼라고 종이가 재질이 좋다 보니까 학생들이 보기도 되게 좋고 즐거운데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죠. 대신에 이제 웹드라마가 또 이제 무료라는 거. 유튜브에서 무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온오프 활용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네, 온오프 활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온라인 환경에서도 진행이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준비할 게 없더라고요, 그냥. 네, 맞습니다. 뭐 준비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 예전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 할 때 이제 온라인으로도 좀 진행을 해봤었는데요. 이게 이제 웹드라마 온라인으로 보고 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 시기 때 온라인으로 또 한번 실험해봤는데 되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네. 충분히 활용할 수 네, 있죠. 줌으로도 무리 없이 진행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요 활동으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주요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심 포인트, 아까 이제 각 과가 있잖아요. 각 과의 핵심 포인트를 이제 서로 나눔하는 거. 이 주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언급해드린 것처럼 들어가는 질문. 이제 학생들이 쉽게 마음을 열어야 되잖아요. 일단 무조건 뭐 보라, 해라 하면 이제 또 잘 안 듣는 게 또 청소년들인데 맞아요. 학생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 마음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 질문 활동이 있고요. 근데 세 번째는 이제 마음을 열었다면 보다 깊은 나눔을 진행을 해야 되죠. 맞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나눔을 넘어서 복음에 스며들게 하는 그런 활동들이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뭔가 이게 진짜 그 본가책 같지 않고 뭔가 교과서 같기도 하고 맞아요. 진짜 이렇게 컬러풀하고 약간 뭐 브로마이드 같은 느낌도 조금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이거 보고 하면은 이 드라마들도 또 배우들이 그냥 막 일반 배우들이 아니라 다 연예인들이니까 소속사에 다 소속된. 네. 네, 그래서 이 제작비도 비밀이지만 엄청 많이 들었어요 드라마. 근데 이렇게 컬러로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너무 즐겁게 할 수 잘 있다는 되고 거. 네.
그다음 네 그리고 이거 교재를 구입하는 구매 방법이 있죠. 네. 구매 방법은 뭔가요? 네, 구매 방법은 이제 세 종류 교재 모두 다 이제 레드도어 스튜디오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다 구매를 하실 수 레드도어 있습니다. 스튜디오라고 네, 하시면 레드도어 스튜디오. 네, 거기서 이제 샘플 영상도 보고 네. 할 수 있다라는 거.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총평 마무리할까요? 네, 총평 마무리. 네, 강점 뭐가 있을까요? 강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청소년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에는 정말 탁월한 소재들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주제 자체가. 저희가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또 반응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디자인 관련된 그 웹드라마 이 디자인, 그다음에 이 글과 디자인에 대해서는 학생들 만족도가 100%. 네, 네, 저희가 샘플링 다 돌려서 피드백 받아봤는데 그렇다라는 거. 네, 그게 일단 만족도도 엄청 큰. 80%. 네. 저희가 더 뭐 더 잘 들렸다, 집중할 수 있었다 이런 게 다 80% 이상이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웹드라마라는 그런 형식. 저희가 이제 청소년들이 또 웹드라마를 은근 많이 또 보더라고요. 이거에 엄청 아니더라도. 봅니다. 네, 그래서 친숙한 소재를 또 맞아요. 매개로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게 가장 또 큰 장점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있다면 네, 또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공과와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좀 이제 신선한 느낌이고 네. 기존의 공과는 이제 뭐 맨날 말씀 읽고 그냥 뭐 정형된 뭔가 트레이저. 대답해야 될 것도 뭔가 정해져 있는 듯한 느낌. 뭔가 좋은 말 해야 될 것 같고. 네. 네. 근데 사실 뭐 좋은 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네. 이제 보다 선생님들도 그렇고 전도사님도 그렇고 아이들과 조금 더 진솔한, 조금 더 마음문을 열고 조금 더 이제 내면 속에 그러면서도 복음을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그게 되게 엄청 최종적인 목적인데 네, 맞아요.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신선하게 잘 접근했다. 네. 이게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제들도 좀 약간 강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그리고 그런 이 주제들이 뭔가 삶에 더 청소년들 중심의 삶에 더 밀접해 있다. 네. 어른들의 삶이 아닙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어른들 가운데는 뭐 주제가 좀 그렇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건 잘 감안한. 네, 청소년들의 삶이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쯤 뭐 이거는 고려해야 될 부분. 네, 고려해야 될 부분은요. 일단 지도자용 교재가 이제 다른 교재하고 구성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엄청 뭐 별로 큰 차이점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좀 유독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나. 아. 네, 거의 2권 가격 정도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조금 비싼 느낌이 이제 지도자용 교재는 있다.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네. 그게 좀 아쉬운 점이고. 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네. 뭔가 이제 뭐 청소년들의 그런 삶을 밀접하게 좀 다양하게 다루고 싶으셔서 그런지 네. 뭔가 전체 하나를 뚫고 가는 핵심 주제는 약간 부재한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생각해 볼 만한 점이 그래도 이거는 뭔가 문화적 트렌드나 네.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있어야 네.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 관심이 없다 이러면은 세상 재미없고 세상 그쵸. 교사분들이 네. 진짜 어른들이 전도사님들이나 사역자분들도 이걸 이제 권유했을 때 우리는 이런 거 안 한다 이런 네. 것도 생각보다 많았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그 스토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뭔가 말씀을 잘 이해하지 뭐 이런 문화적인 기반이 없으면 뭔가 이 말씀도 스토리에 억지로 끼워 맞춘 것 같다. 끼워 맞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피드백도 있었습니다. 네, 교사분이랑 사역자들 분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 이런 신선한 시도들은 계속 끊임없이 시도가 돼야 될 것 되는 같아요. 부분이죠.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은 이제 10주밖에 안 된다. 맞아요. 10주. 52주짜리 맞아요. 뭐 이게 52주면은 거의 뭐 대하 드라마 수준인 것 같은데. 이게 끝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 많아가지고 저희도 더 만들고 싶은데 네.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작사 이제 또 이제 시즌 2나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또 그런 것들이 잘 돼서 진짜 좀 뭔가 획기적인 좀 청소년 사역자들과 또 다음 세대들에게 좀 무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실제로 근데 청소년 사역자들 가운데 가장 큰 고민은 이 컨텐츠가 없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아동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과 이제 분석을 하면서 해마다 또 분기마다 학기마다 나오는 컨텐츠들이 많잖아요. 또 기관들 뭐 히즈쇼나 파이디온 뭐 각 교단별로 만드는 맞아요. 교단도 있고 그다음에 펜머스 문화선교회도 있고 뭐 어린이 전집회도 많은데 청소년은 없어요. 맞아요. 특별하게 시도하기를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기간도 많이 없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도 이거를 할까 말까 처음에 고민 많이 하다가 이제 뛰어들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레퍼런스랑 다 조사해봤는데 많이 없더라고요. 네. 있어도 뭔가 텍스트 중심이고 네. 근데 물론 그 교재들도 너무 훌륭하고 좋았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누군가 같이 계속 연구하고 네. 같이 가면 좋겠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시즌2에 대한 이야기들과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들이 필요가 있어서 같이 이제 모집하고 또 이렇게 드라마 제작하는 데 있어서 또 비용과 이런 자본이 들어가니까 네. 또 고민 중에 있는데요.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교재 많이 또 사용해 주시고 네. 또 기도해 주시면 아, 네. 좋겠다. 너무 좋은 시도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 네. 교회가 계속 그들만의 리그로 되는 게 조금 아쉽죠. 네, 저도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였는데 이러한 시도들이 계속해서 이제 세상과 네. 동떨어져 있지 않고 또 세상 안에서의 네. 그런 빛을 또 밝히는 하나의 좋은 시도인 것 같아서 그거 분석하면서 저도 참 뭔가 이걸 만든 저희 네. 연구소 너무 장하고 예. 그리고 이제 레드도 스튜디오도 너무 감사하다는 감사드리죠. 말씀을 네, 그분들이 진짜 대단했어요. 네. 저희 실제로 만나봤는데 그분들 교재 제작하면서 그분들 만났는데 그분들도 이 세상에 쏟아지는 컨텐츠 속에서 기독교적인 가치를 녹여낸 컨텐츠가 맞아요. 청소년들이 볼만한 컨텐츠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이 일들을 이제 그쵸. 의뢰받고 추진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상업적으로는 사실 거의 포기까지는 아니지만 네, 막 큰 이익을 볼 수는 없는 맞아요, 소재긴 맞아요. 하죠. 많은 예산이 들었지만 뭐 그런 투자에 비해서는 진짜 적은 예산으로 만드는 거라서 근데 하지만 이 만드는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은 뭐 어느 그 드라마에 비해도 맞아요. 손색이 없는. 맞아요. 네, 그 드라마 여기 배우들도 그냥 일반 그런 배우들이 아니라 소속사에서 키우는 밀어주는 그런 배우들로 다 10대 배우들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계약하고 뭐 그래서 그 과정들이 쉽지 않았다고 해요. 네. 근데 그것들로 어쨌든 기반으로 만들었으니까 또 이게 잘 활용되면 좋겠다. 이래서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서 마무리.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의 이재영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이상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의 임성산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